코인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3% 넘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FOMC에서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나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9월에 있을 금리 인하가 B컷 기대감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B컷이라면은 0.5%포인트 인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B컷이라고 하죠. 0.25가 아니라 0.5%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연준의 다수 위원들이 이 9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가 뭐 무조건적으로 거의 진짜 100%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으로 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63%라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매도벽과 매수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을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자,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62K의 매도벽과 58K 부근의 매수벽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차트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좀 해놨는데, 일봉 차트 내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 차트를 보실까요? 4시간 봉 차트를 좀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이 FOMC의 회의록 발표와 더불어서 3%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부에 맞으면서 저항을 맞고 늘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쯤 이런 박스권을 탈출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이런 박스권은 뚫을 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 여기도 이렇게 좀 고점이 있죠, 고점. 이 고점을 뚫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런 하락에 대한 이렇게 지지라인이 깨질 때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뚫어버리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차트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이 박스권을 뚫어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됐을 때 다음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긴 해요. 위험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런 자리를 깰 때 다시금 돌려 올려주는 데는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에 영상에서도 좀 설명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월간 수익률을 보시면은 10월과 1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8월이잖아요. 이제 9월이 남았고 이렇게 봤을 때 평균값 상승에 대한 평균값이 8월과 9월은 사실 뭐 이렇게 상승하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10월과 11월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역대 2013년부터 이렇게 봐도 확률적으로 80% 이상의 상승폭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80% 이상 무조건적인 건 없죠. 80% 이상 항상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달이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10월과 11월에는 상승이 나와주기 굉장히 좋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월과 11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죠? 바로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있죠. 대선에 대한 이벤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이틀 전, 3일 전에서 지금 해리스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게리 겐슬러예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게리 겐슬러를 해리스가 자기가 당선할 때 재무장관에 앉히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지지율이 역전당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51%, 52%까지 봤었는데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지지자들의
표심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 해리스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해리스 캠페인 정책 고문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 돕는 정책 지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에 앉히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지율 역전차가 나버리니까 지금 현재 누가 그랬죠? 해리스의 캠페인 정책 고문이.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해리스가 지금 현재 이 대선에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선거 캠프가 어떻게 좀 조율을 하느냐,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는 이 선거 캠프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은 해리스가 아닌 선거 캠프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이렇게 해리스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게리 겐슬러를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밖에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주려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이리덤에 68억이었네. 68억이라는 돈까지 투자를 했었죠. 이렇게 투자를 해본 자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월과 11월은 항상 이렇게 상승장이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이 파란색 세로선을 그었죠. 파란색 세로선이 뭐냐면은 이 9월 19일에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11월 5일 날에는 이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시선인데,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 남아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상승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박스권을 결국에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내일 뭐가 있냐면은,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 혹은 하락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누구든 50대 50으로밖에는 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상승 쪽에 실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어저께 같은 경우도 3%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눌림목 자리가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다 받아 먹으면서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하니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눌릴지언정 다시금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의 심리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표를 다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8월을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8월과 9월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10월과 11월 자체가 큰 폭의 상승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상승은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나올지언정 크게 이렇게 쭉쭉쭉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은 또 눌림목이 나오고, 이 눌림목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채널 하단부까지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일단은 지속적인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이 채널을 벗어나는 하락이 나오고 또 하겠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좀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지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시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삼각수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삼각수렴 패턴을 이탈하는 캔들이
바로 어저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방향성을 나타내는 삼각존 패턴에 대해서 어저께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꼭 현물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아요.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롱이냐 숏이냐 좀 어떤 게 좀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채널 보면은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고 뭐 문자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뭐 알트코인 시장도 좀 다뤄보고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들,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와줄 것인가, 뭐 차트 분석적으로나 재료 분석적으로나 다시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